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퍼지던 2022년. 저렴한 금액이지만 신축이다 보니 계좌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 이내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전혀 연락 안 되고. 오피스텔은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때 한참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피하려고 오피스텔 쪽으로만 문의를 했던 것도 있죠. 생각보다 역도 가깝고 옆에 마트도 있고 이러니까 꽤나 괜찮은 거예요. 보증금도 안전할까요? 계약 당시에는 되게 떵떵거리면서 저한테 호언장담했었거든요. 돈 무조건 줄 수 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미련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아, 여기서 건너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네, 여기 모서리 돌면. 서울 가양동의 한 오피스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가스 안내서 층별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여가지고 네, 저희는 다 6세대? 1, 2, 3, 4, 네,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빠져있는 세대가 많나 봐요. 그쵸,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공실이 많아요. 아, 공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인차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월세 아니고는 사실 안 들어오시죠. 한동훈 씨는 3년 전 1억 3,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착실히 모아온 3,500만 원에 중소기업 청년 대출 1억 원을 받아 보탰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정도 규모로 에어컨이랑 냉장고 그리고 선반은 원래 옵션이었던 거죠? 네, TV까지. TV까지. 그리고 위에 저 나무 선반. 네. 오피스텔을 이제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빌라는 아무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고 여기가 오피스텔에 집도 가깝고 해서 사실 네. 하지만 지난해 계약 연장을 앞두고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권 등기 설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가진 재산들 다 내놨고 이제 주식도 자산이 꽤 있고 건물도 팔리면은 돈 주고도 남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그냥 알겠다고 그냥 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더 살았죠. 하지만 6개월 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마저도 다른 세입자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1층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안내 문자에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연락을 드렸죠. 지금 경매 넘어간 거 알고 계시냐? 이래서 무슨 소리냐 하고 몰랐거든요. 전혀 낌새를 알아챌 수 있는 뭔가가 없었거든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도 임대인 측은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경매 넘어가서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받으실 거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막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체 60세대 중 22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30억 원 정도.
결혼을 앞뒀던 이 남성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때 한참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그래도 좀 피하려고 오피스텔 쪽으로만 문의를 했던 것도 있죠. 지난해 만기가 지났지만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세입자인데요. 그 전세금을 아직 못 돌려받아가지고.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10월 말에서 11월 정도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세입자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방이 안 나가요, 아예. 지난주 금요일에 문자 드렸었는데 오늘 전화 주신다고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네, 문자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지금 아직 사실은 없어요.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올해 초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요거를 보증금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죠. 받고 이제 같이 집을 구했어야 됐는데 어쨌든 저는 결혼하는 상황에 제 잘못이든 뭐 아니든 빚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죠. 임대인 측은 일부 세입자 때문에 보증금 문제가 커졌다며 핑계만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매가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네들은 반환을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이게 말로만 듣던 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경매 입찰가가 낮아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80억밖에 안 나와서 저희도 화가 나는 그런 케이스고 80억, 70억에 낙찰돼도 기존 세입자분들 보증금 반환 받는데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욕실과 주방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관리 업체가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들에겐 빌라보다 안전해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와 오피의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어요. 그러하니 생활이 가능하고 신축에 대한 열망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다 보니 오피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입니다.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주택의 비중은 2022년 58%에서 올해 33%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오피스텔은 18%에서 29%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의 경매 건수를 봐도 아파트와 빌라보다 오피스텔의 증가폭이 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빌라 전세 사기가 들끓었던 2022년 이후입니다. 오피스텔의 취약점은 집값 대비 전세가가 높다는 점. 전세가율은 8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데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가율은 84% 선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내 돈을 거의 내지 않고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피스텔이 가격이 오르면 돈 버는 거고 오르지 않으면 사실 손해도 없죠. 아주 좋은 투기죠.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 투기니까. 오르기만 하면 좋고 안 오르면 많은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오피스텔 전세 피해 역시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내려갈 수도 있나요? 예. 요거는 지금 왜 설치를 해놓으신 건가요? 지금 침수가 되면 여기가 물이 다 차거든요. 이게 약간 저지대인가 보죠? 예, 지금 보면은 이 삼거리에서 여기가 지대가 제일 낮습니다. 2년 전 이 오피스텔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게 물이 들어와서 위까지 다 찼었어요. 아, 여기까지 물이 찼던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다 꺼졌었거든요. 전원이 차단이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불이 나도 네. 알람이 안 울리고 네.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하고 네. 소방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작동 안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설 관리를 책임져야 할 임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급한 대로 임차인들이 복구 비용을 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고장나서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번 침수돼서 수리비가 토탈 한 4천인가 5천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급한 거 엘리베이터랑 수도 펌프 물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만 급하게 수리를 하고 지금 나머지는 아직도 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도 2022년 3월 1억 6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왔는데 8개월 만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건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혼인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구청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갑자기 엄청 큰 글자로 임의경매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임대인한테 연락을 수차례 하니 본인은 해결을 계속 하겠다고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피스텔 전체 22가구 가운데 17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네. 또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5일까지는 일단 경매를 최대한 빨리 끌 테니까요. 네네. 그리고 은행하고도 이제 그 부분만 정리되면은 경매는 제가 해준다고 저하고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니까. 알고 보니 보증금으로 개인 사채를 갚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사생활로 다 사용을 했고 개인 통장으로 다 해서 생활비로 다 사용했고. 이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는 많아야 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담보로 52억 원을 대출받아 5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7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형적인 깡통 전세입니다. 결국 경매가 진행되면서 임대인은 시설관리에서 손을 뗐고 대신 임차인들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주차 설비는 있는데 지금 관리자분이 상주하는 분이 안 계시면 그건 어떻게? 그것도 저처럼 다른 임차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11가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를 넘어선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후순위인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사할 경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많이 없어요. 지금 받고 있는 거는 그 9천만 원에 대한 그 월 10만 원 이자 그거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도움은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일 잘 활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경매 유예 밖에는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처음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법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개선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가 증가하면서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되었고 이게 2023년 특별법 제정 이렇게 되었는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만들어진 반면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도 좀 주춤하고 있다 정도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위원장은 3년이 지났지만 상처가 여전합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한 게 분명히 내가 알아보고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계약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누구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겠고 굉장히 자책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 말을 제가 듣고 싶었었나 봐요.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근저당 설정 등 대출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이사 후엔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또는 뭐 담보대출을 할 때 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잘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금융기관들은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세입자도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는 셈이니까 이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또 갭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전세가율 상한제나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등의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법적으로 강하게 하든 또는 간접적으로 약하게 하든 전세값은 집값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집값이 좀 하락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된다. 부푼 기대를 안고 신혼집으로 고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직장이 여기 근처라 가지고 가까운 데를 알아보다가 마침 뭐 새 오피스텔이고 또 결혼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원룸에 있었는데 조금 이제 큰 집으로 오자 해가지고 알아보다 보니까. 하지만 건강을 잃고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했고 진짜 나쁜 생각도 많이 들었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가지고 뭐 현재는 또 대장암도 앓고 있거든요. 2025년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 계약하기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전세 자체를 이제는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비싸도 월세나 아니면 뭐 대출을 조금 해서라도 자가를 아파트로 자가를 구입했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 사기 가해자는 1명이에요. 근데 사기 피해자는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 100명 한 명 한 명이 다 인생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대로 손봐야 할 때입니다.